회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번에 저기 반장님께서 여러 번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짬을 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첫 페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정백명 있잖아요. 이 시작이 여기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자, 몸에 대한 사태의 확립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몸의 호흡에 온전한 주의를 깊이 기울여 몸의 호흡을 선명하게 주시하여 알아차리는 것이 몸의 호흡에 대한 사띠이다. 이와 같이 사띠를 확립하려는 범행자는 먼저 적절한 범행처로 나아가 불선법을 떨쳐버리고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실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면서 바르게 앉아 상체를 곧바로 세우고 전면에 사띠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사띠를 일으켜 세워 확립하는 과정에 어떠한 다른 마음의 기능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보호하여 마음의 호흡에 깊이 들어가 몸의 호흡을 온전히 장악하여야 한다. 이때 사띠를 놓아버리거나 사띠가 끊어지면 사띠로 되돌아오도록 생각을 일으키고 사띠가 끊어지지 않도록 고찰을 지속하여야 한다. 오직 몸의 호흡에 대한 선명한 알아차림과 잘 확립된 사띠만 현존하고 이러한 현존이 잊어버리지 않을 때까지 몸을 단지 몸으로 주시하여 머문다. 여기까지요. 이게 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게 이제 사띠 수행에 이게 이제 그 범부와 성자의 그 갈림길에서 구별 짓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시작인데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신념처 수행을 할 때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낸다. 저번에 들어보셨죠, 회장님? 그죠? 자, 시작을 하려면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낸다.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세상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낸다가 아니에요. 예? 그죠?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낸다 그랬지, 세상의 전부를 다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라. 이건 끝났는데 못하고 시작을 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를 다 버리고, 자식을 다 버리고, 돈을 다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라 그랬지, 그런 걸 다 버리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됐죠? 전제 조건인데, 이 전제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야 됐어요? 바르게 이해를 했고, 범행처로 나아갔고, 거기서 살생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지켰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의식주, 먹고 자고 있고 하는 것들이 나를 더 이상 방해하지를 않아. 그래서 일상생활에 뭐를 먹고 뭐를 입고 뭐를 어디서 자든지 간에 내가 항상 편안해요. 사람 만나도 편하고, 이런 사람 만나도 편안하고, 저런 사람 만나도 편안하고, 내보다 돈 많아가지고 막 그냥 명품 장식한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어둡지 않고, 내보다 못생긴 사람을 만나고 가난한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어둡지 않고 들뜨지 않고 마음이 항상 한결같이 편안해요. 그게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추면서 자기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하되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죠? 보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보고 먹되 잘 지켜보라 그랬어요.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라 그랬죠. 그죠? 하지 마라고 안 그랬잖아요. 하지 마라 그러면 다 죽어버리게? 며칠 안에? 단속. 예? 감각의 대문을 잘 단속해라. 말씀 잘 하시네. 예. 단속을 하라 그랬지, 하지 마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긴 하더라도 단속을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많은 탐욕과 큰 싫어함은 단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의식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이걸 쭉 거쳐서 오면 이 전제 조건이 도착을 했어요. 됐죠? 그걸 하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실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는 것 하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다른 이해예요. 맨 앞에 있었어요. 내가 사띠를 해야 되는데 사띠가 뭐라는 것도 모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띠를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아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띠를 설명해 놨어요. 맨 처음에. 무엇이 사띠다 돼 있죠. 사띠라는 게 설명. 잊어버리면 이걸 읽고 기억을 되살리면 돼요. 그래서 사띠가 뭐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은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실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낸다. 이게 됐어요.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에요. 그걸 여기다 딱 적어놨어요. 근데 앞에다 적어놨는데 초연하게 지내면서 상체를 바르게 안자고 상체를 곧바로 세우고 전면에 사띠를 없는 사띠를 일으켜서 세워 이렇게 없는 것을 일으키고 생기게 하고 생기게 한 것을 바로 세우고 바로 세운 것을 완전히 확립하는 거예요. 사띠를 그걸 전면에다 딱 세운다라는 거예요. 코앞에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 딱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데 여기서 자 어떻게 해야 바르게 앉는 거예요. 네, 이거를 좀 가르쳐 줬으면 싶은데 한번 바르게 앉아봐요. 자기가 바르게 앉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세를 취해 보세요. 자, 저를 이제 보세요. 바르게 앉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배꼽이 있잖아요. 배꼽 그거를 아랫부분을 앞으로 살짝 밀어내요. 밀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앉아요. 허리가 처지거든요. 그래서 배꼽 아래를 살짝 힘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힘을 안 주고 그냥 살짝 미는 느낌으로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가 걸어 다니고 말을 할 때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 머리 기준이 뭘로 이렇게 세워요? 사람들이 얼굴을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걷고 막 TV 보고 이렇게 말하고 할 때 이 머리를 어떻게 위치를 정하느냐 하면 뭘로 해요? 자기 잘난 얼굴로 하잖아. 이 잘난 얼굴이 제일 잘 보이게 이렇게 하잖아. 얼굴이 기준이에요. 얼굴이 상대방한테 잘 보이게. 그 상대방 얼굴을 잘 보게. 얼굴을 피하려면 또 피하게 하겠지만 얼굴이 기준이에요. 일상생활에는. 근데 이렇게 바르게 앉을 때는 얼굴이 기준이 아니에요. 어디가 기준이에요? 요가 선생님, 뭐가 기준이에요? 예? 아니 머리를 얘기하는데 왜 허리가 나와? 허리가 꿋꿋하게 되면 그냥 자기 얼굴은 허리는 똑바로 됐어. 그럼 얼굴은 어떻게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 턱을 가볍게. 왜요? 척추가 펴지면서 턱을 좀 당기면 어깨 힘도 더 빠지고. 저렇게 알면은 바르게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몰라. 예? 바르게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면 뭐냐면 보통 이렇게 일상생활 할 때는 얼굴이 기준이에요. 얼굴이 기준인데 바르게 앉으면은 턱을 당겨서 하는 건 그건 맞는 말인데 그 기준이 어디냐면 뒤통수예요. 뒤통수가 기준이에요. 뒤통수가 어디를 기준이냐? 허리가 쫙 올라오잖아요. 이 허리가 올라오는 거하고 뒤통수하고 일직선상이 돼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맞추려면 턱을 당겨야 돼요. 왜 이렇게 하면 허리하고 척추하고 왜 머리 뒷 기준을 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만드는지 아세요? 응? 네. 여기 음부를 통해서 척추 뒤로 해가지고 이 혈이 쫙 머리까지 올라가가지고 돌아가는데 올라가는 게 아주 잘 올라가도록 딱 펴주는 거예요. 이 뒤를.
됐어요? 그렇게 하면 허리 이렇게 이걸 딱 잡 당겨야 돼, 턱을. 그래서 이게 뒷머리하고 척추하고 일직선상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해야 바른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눈은 감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 안에 침이 안 고이게끔 고개를 숙이니까 침이 고일 수가 있거든요. 혀를 말아서 이 천장에 대면은 이 입 안에 침이 안 고일 수가 있어요. 오래 앉아 있을 경우는. 그런 거는 이제 세부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앉아 있을 때 자세를 취해야 돼. 몸의 어떠한 부분에도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힘을 완전히 빼셔야 돼요. 힘을 어깨나 다리에나 혹은 목이나 이런 데 힘을 주면은 그 부분이 잘못돼요. 그 부분이 잘못돼서 경직이 돼요. 그러니까 힘을 완전히 다 뺀다. 맞습니까? 맞아요? 요가에서도 그렇게 해요. 예. 힘 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힘을 다 뺀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을 자꾸 넣어요. 자, 이렇게 바르게 앉으려고 막 용을 써야 되는 줄 알고 막 힘을 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힘을 완전히 빼야 돼요. 이 상체의 자세는 걸을 때도 그 유지가 되죠. 그럴 때도 그렇게 하시면 아주 멋있죠. 아주 멋있는 사람이 돼요. 지가 그렇게 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앉을 수 있는 분은 바닥에 앉지만 바닥에 만약에 못 앉으시면은 회장님처럼 저렇게 의자에 앉으셔도 돼요. 저처럼. 이런 의자에 앉지만은 다리만 편 상태지 상체는 똑같이 유지를 하시고요. 유지를 하시는데 다리를 이렇게 의자를 쓰시는 것도 하등의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의자를 쓸 때는 의자 높이하고 자기 다리 높이하고 잘 맞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들리거나 무릎이 허벅지가 들리거나 의자가 짧아서 아니면 의자가 너무 길어가지고 다리가 들리거나 발바닥이 바닥에 안 닿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럼 힘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의자 높이하고 자기 다리 높이하고 잘 맞춰가지고 다리가 가장 편안하게 이렇게 바닥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의자 높이로 해서 의자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바르게 앉는 게 돼요. 되셨죠? 의자에 앉을 때는 다리를 붙이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예, 붙이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 거예요. 등은 기대지 않고 피고요. 등은 안 기대요. 의자에 앉아도. 기대면 아마 이렇게 졸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바로 앉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면에 삿띠를 이렇게 세우는데 삿띠가 뭐냐면 앞에 그렇게 나와 있죠. 지금 여기에서 몸의 호흡에 온전한 주의를 깊이 기울여 몸의 호흡을 선명하게 주시하고 알아차리는 게 이게 삿띠예요. 이걸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시작은 됐어요. 그럼 중간 단계는 뭐냐? 중간 단계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 삿띠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없던 삿띠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유지를 하는 거예요. 계속. 되셨죠? 유지를 하는데 유지가 안 되죠. 안 하던 짓을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유지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안 하던 짓을 처음에 해가지고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세웠는데 유지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음에 다른 기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삿띠를 유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기능이 일어나면 안 돼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보호해야 돼요. 보호하고 삿띠만 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마음이 낚이지만은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막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되면은 삿띠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생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삿띠가 끊어지지 않도록 고찰을 지속해야 된다. 고찰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시하는 거잖아요. 주시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 이 소리예요. 삿띠가 놓아진다. 놓아진다라는 뜻은 내가 스스로 놓아졌다는 거.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서 놓아졌다. 그리고 삿띠가 끊겼다라는 것은 다른 자극에 의해서 내가 삿띠를 방해받아가지고 끊겼다. 내가 삿띠를 놓아버렸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삿띠가 끊겼든지 간에 어쨌든지 삿띠로 되돌아오도록 생각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 그것이 일으킨 생각이에요. 일으킨 생각. 그리고 생각을 일으켜서 삿띠를 이렇게 세웠으면 그것을 지속하려고
계속 고찰하라 이거예요. 계속 주시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지속적인 고찰이에요. 그래서 조선정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그걸 갖추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일으키고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호흡을 어떻게 주시하느냐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단락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보시겠습니다. 범행자는 어떤 경우든지 오직 사띠를 확립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오직 사띠를 확립하면서 숨을 내쉰다. 숨을 길게 들이쉴 때 길게 들이쉰다고 선명하게 하고 길게 내쉴 때 길게 내쉰다고 선명하게 한다. 숨을 짧게 들이쉴 때 짧게 들이쉰다고 선명하게 하고 짧게 내쉴 때 짧게 내쉰다고 선명하게 한다. 숨을 들이쉴 때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쉰다. 숨을 들이쉴 때 온몸의 작용의 평온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 온몸의 작용의 평온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쉰다. 됐죠? 그럼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주시하느냐,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냐, 요것대로 하면 돼요. 이 어려운 거 뭐 있어요? 숨쉬고 내쉬고 하는 것도, 숨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을 의식이 관여하지를 말고, 우리 의식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은 의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의식으로 또 조절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숨쉬고 내쉬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의식으로 조절하는 부분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거예요. 주시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뭐 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됐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해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생각들이 나요. 다른 생각들이 나서 호흡을 주시하는 것을 끊겨져요. 그게 사띠가 끊어졌다고 해요. 근데 다른 생각이 뭐냐 하면은 거의 99%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하면서 나와요. 전제 조건이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안 갖춰져서 중간에 끊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거. 그래도 밀어붙여라. 이거. 그래도 생각을 일으키고 지속적인 고찰을 해라. 이거. 됐죠? 그게 노력하는 거죠. 그럼요. 그게 수행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으면은 그거 안 일어나요. 근데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타나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전제 조건이 다 안 갖춰졌구나 이해하시고 전제 조건을 중간에서 갖추는 거야. 전제에서 안 갖추고 중간에서 갖추는 거예요. 됐죠? 갖춰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됐지. 뭐 걱정될 게 뭐 있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부터. 이와 같이 몸의 호흡을 단지 몸의 호흡으로 주시하며 머물면서 사띠를 닦을 때 몸을 단지 몸으로 주시하며 머물면서 사띠를 닦는 것이 된다.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동기하면서 머물면 마침내 세상에 대해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진다. 생각의 기억과 생각이 사라지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감각적 오욕으로부터 초연해진다. 오직 감각적 오욕으로부터 초연하면서 생겨나는 기쁨으로 몸과 마음이 더욱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몸과 마음이 감각적 오욕으로부터 더욱 초연해져서 행복이 발생한다. 이것이 이생희락의 초선정이다. 이렇게 되면 본부를 벗어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렇게 계속 했단 말이에요. 전제 조건이 좀 덜 갖춰졌으면 중간에 다 갖춰가면서 계속 해나가요. 전제 조건이 다 갖춘 사람은 이거 빨리, 중간 과정을 빨리 겪어요. 빨리 지나가. 근데 전제 조건이 덜 갖춰진 사람은 이 자기는 중간 과정이라 하지만은 전제 조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좀 길어져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면은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대한 기억과 생각이 사라진다. 이게 이제 결과예요.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진다. 자, 그 치매 환자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지는데 자기가 굳이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을 일으키면은
생각해내려고 노력을 하면 다 기억 다 나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길도 안 잊어버리고 핸드폰 번호도 다 안 잊어버리고 사람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다 기억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의지를 내서 일으키지 않는 한 세상에 대한 기억과 생각은,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은 사라진다. 여러분들이 가끔 저기 초등학교 동창들 그 친구 어떻게 됐나, 이름이 뭐더라, 막 생각하면 이름도 생각나고 옛날 기억도 생각나잖아요. 근데 평상시 기억을 안 하고 그냥 살다 보면 동창들 다 잊어버리잖아요. 나중에 이름까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져요. 살다 보면. 왜? 관심이 거기서 멀리 벗어나니까. 되셨죠? 근데 사띠수행, 10년째 사띠수행을 하는데 결과가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져요. 이게 결과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떨어지냐면 세상에 대한 물건이나 집이나 아파트나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기억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뭐냐 하면은 감각적 오욕을 일으키려면 아니 비설신 이 오근이 오경을 대상을 해가지고 여기서 서로 보고 듣고 뭐 맛있고 느끼고 하면서 감각적 오욕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오경이 떨어져요. 오경이. 감각적 오욕이 다 안 떨어졌어요. 오경이 떨어져. 됐죠? 대상이 떨어져요. 근데 이 주체는 아직 안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이 상태에서 감각적 오욕을 일으키면은 다시 환원이 돼요. 다시 일어나요. 예, 자기가 원하면. 근데 대상은 떨어졌어요. 근데 자기 몸에는 안 떨어졌어. 근데 대상이 떨어지고 이 기억이,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떨어지면, 사라지면 오경이 떨어지거든요. 오경이 떨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요. 경안이 생겨. 다 잊어버리면 세상이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봐고 해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경안이 생겨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이게 몸에 있던 이거 오근에 붙어 있던 오욕이 있잖아요. 얘도 강도가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왜? 오경이 떨어졌으니까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에 첫사랑의 애인, 둘째 사랑의 애인 이런 것들 기억이 다 안 나. 그게 얽힌 기억과 생각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거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에 있는 것들은 그게 다 떨어지니까 기억이 다 떨어지고 생각이 다 떨어지니까 몸에 있는 것은 점점 강도가 약해져요. 그렇게 강도가 약해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기쁨이 생겨요. 희열이 생겨요. 희열. 기쁨이 생긴다. 편안함에 의해서. 기쁨이 생기거든요. 기쁨이 생기고 계속 거기서 계속해요. 계속 사티를 유지를 계속 노력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던 몸과 마음이 더 가벼워져. 기쁨이 생겨서 몸이 더 가벼워져. 몸과 마음이 더 가벼워지면 그 경안이 점점 깊어지고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면은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오근에 대한 감각적 욕망의 강도가 점점 낮아져요. 낮아져가지고 어느 정도 더 낮아지면 거기서 행복이 생겨요. 행복이 생기면은 감각적 오욕이 다 떨어졌다라고 아시면 돼요. 예. 그러면 아까 전에 생겼던 기쁨과 지금 생겼던 행복이 합쳐져서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고 불선법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는 그 다음에 떨쳐버림에 의해서 생긴 기쁨과 행복이 있는 초선정. 웰컴. 웰컴 투 초선정. 됐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해가 다 되셨죠? 완전하게 이해가 되셨죠? 이 한 페이지만 읽으면 회장님 범부를 벗어나서 성인이 되십니다. 네, 저를 돌이켜보는 순간 기회가 됐습니다.
예, 요 한 페이지만, 요 한 페이지만 하시면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힘들어서 공부했던 게 요 한 페이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기 반장님 옛날에 저기 처음에 질문하신 거 예. 기억나시죠? 예. 이제 해결이 되셨잖아요. 요 한 페이지만 읽고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끝까지 한번 다 공부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여기는 다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 없죠? 그래서 다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음에 그룹 스터디나 어떤 모임에서 공부를 하시더라도 이 한 페이지를 읽고 10분이나 15분 사티 수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가세요. 토론을. 됐죠?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하시면 이거 더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제 혼자 시간이 좀 많다. 혼자 공부하고 싶다. 이러면은 4페이지까지 읽으세요. 4페이지까지. 1페이지는 농축시킨 거고 4페이지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왜 4페이지까지 읽느냐?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떨쳐버리고 초연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4페이지. 그걸 빨리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는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들. 그게 좀 남아있는 사람은 그게 도움이 돼요.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혼자 있을 때는 4페이지까지 읽으면서 사티 수행을 원하신 대로 해보세요. 이제는 돼요. 굉장히 쉽죠? 예. 이해가 다 됐죠? 어려운 거 뭐 있어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죠? 시작을 알고 중간을 알고 끝을 알았는데 뭐가 더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셨죠? 바른 이해, 출가, 범행처, 지계, 만족한 일상생활, 그 다음에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것.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거 오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해서 중간 단계 뭐를 해야 돼?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알죠? 뭐를 안 해야 되는 거 알죠? 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죠? 다 써져 있잖아요. 요것만 하세요. 요것만. 다른 호흡, 다른 거 뭐 몸의 행동이나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요것만 하시고. 그 질문, 예. 질문 걷지 않은 질문 어떻게 했는데, 이 범행처 있잖아요. 예. 그 출가자, 스님, 이 출가자의 입장에서 보는 좋은 범행처,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제가자들이 보는 좋은 범행처. 물론 일치하면 좋은데, 범행처가 이렇게 제일 좋은 곳은요, 우리가 좋은 범행처의 조건, 전제 조건들이 쫙 이렇게 조건들이 다 갖추어지는 곳이 좋은 범행처예요. 전에 우리 공부하셨지 않았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노는 데서 떨어져 있어서 조용하고, 나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번거로운 데서 좀 떨어져 있고, 이런 거 뭐, 쥐나 벌레나 뭐 이런 거 안전하고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이제 다 함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을 때 방해 안 받는 곳이에요. 네. 내가 자다 일어났어도 이거 하고 싶다. 읽고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조용해! 이러면은 이거는 안 되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앉고 싶을 때 앉고, 내가 서고 싶을 때 서고,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그게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욕심을 조금 더 내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 도와. 예. 그럼 힘이 되죠. 예. 내가 하고 싶은 걸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니까 내가 좀 게을러질 때도 힘이 되고, 예. 내가 잘못 가도 도와주고, 힘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몇 사람 같이 있으면 그거는 좋은 범행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가자의 입장에서 좋은 범행처라고 하면 그 이상적으로 다 그런 외적인 환경적인 요건이나 내적인 요건을 다 갖추면 더욱 좋지만 뭐 그러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요새. 그런데 예.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 뭡니까 그 도반이 스승과 도반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해야 도반이 필요하지. 아니, 자기가 하지도 않는데 도반이 아니, 물론이죠. 예,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도반이 있다 그래. 근데 그 회장님은 이 사람을 도반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회장님을 보기에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도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시작하는 게 혼자 있어도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도반은 예, 그 도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좋은 도반이 되기 서로 더 좋은 도반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서로 스승이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훌륭한 도반이 되겠다는 노력이 앞서야 되는 그럼요. 거잖아.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가 이제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저 도반은 자기 집에서 사고 나는 내 집에서 사고 이렇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뭐 며칠에 한 번씩 만나고 이렇게 같이 모이잖아요. 그 모여서 같이 하는 거죠. 그때라도. 그리고 이제 뭐 같이 살 수 있으면 그런 환경이 있으면 더 좋고 그러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먹고 자고 살고 왔다가 모여서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되죠 뭐. 그래 그 힘으로든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행동은 왜 했었어요? 행동. 아 이것도 하기 힘든 사람이 그래서 그냥 요것만 요것만 해도 조선적으로 들어가요. 이것만 하셔도 이것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복잡하게 뭐 행동 뭐 다 저기 무상까지 다 이렇게 넣어 놓으면 더 헷갈려. 한 페이지로 그냥 요것만 하시면 다 돼요. 그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그거 구성 성분은 왜 적었느냐 하면은 봐요. 내가 아니라니까. 근데 행동을 하면은 내가 행동하잖아요. 내가 앉고 내가 서잖아. 내가 있거든. 근데 구성 성분으로 이렇게 사투를 하면 내가 아니라니까. 내가 아니라는 예. 강하게 인정이 돼. 예. 그 내가 아니라는데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이렇게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이해하고 그거 이렇게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한 사람들이 하시면 좋아요. 하지 않는 사람은 강의를 듣는데 더 집중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반장님 주신 숙제를. 예, 본문을 네. 마치며 올리겠습니다.